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몇 년째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부터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 집안에서 당장 나가, 여보.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여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얻은 집인데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어. 당신이 나가. 내가 왜 나가?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외도를 하며 저와 살고 있어요. 제가 매번 화만 내다가 이제는 지쳤어요, 채화님. 지금은 제 마음을 비우고 명상도 하고 예전처럼 남편을 부드럽게 대해주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허나 채화님 말씀하셨듯이 저를 위해서 화를 안 내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본명을 적어주셨는데 밝히진 않을게요.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글 보면 아까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이런 거 보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예전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스승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던 사람도 이렇게 변하고 애지중지 내 배 아파 다 키워놓으니까 전부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친구도 의리도 무너지고 믿을 건 돈밖에 없네요. 슬픕니다. 이런 현실이, 자본주의의 현실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이 참 묘하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은 강물에 두 번 손을 담글 수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입에서 나왔던 말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과 똑같은 경험은 앞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강물 같다, 인생을 파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물은 우리 앞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존재하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의지고 집착이고 내 욕심이에요. 강물은 안 잡힙니다, 여러분. 강물을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흐르는 강물을 잡았다 칩시다. 바가지를 떠서 물을 떠서 잡았어. 이게 여러분들 20대에 만났던 남편의 마음이에요. 아내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 강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물을 다시 바가지로 퍼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그 강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강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강물은 이미 20년 전에 지나갔어.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손을 담글 수가 없어요. 남편은 강물 같은 존재예요. 자식도 강물 같은 존재. 아셨죠? 부모도 강물 같은 존재. 내 마음도 강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게 좋아요. 우리 눈앞에 존재하지만 똑같은 남편은 없어요. 똑같은 자식도 없고 똑같은 아내도 없고 똑같은 내 마음도 없어요.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선 적 없고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곧 존재예요. 존재도 곧 인생이고 나무가 곧 인생이고 꽃이 곧 인생이고 열매가 곧 인생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채화님 인생이에요? 열매는 너무나 인생과 닮아 있어요. 강물도 인생과 똑같고요. 내리는 비도 인생과 똑같고 그 열매 하나도 자식과 똑같고 배우자와 똑같아요. 이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 줄기와 꽃을 피우고 열매가 달릴 때까지 어떤 인연 과보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도 달고 쓰고가 달라져요. 어떨 때는 썩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다? 인연 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 키웠던 자식이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말을 잘 들었어. 근데 성인이 되고부터는 말을 안 들어. 또는 어릴 때는 말을 너무 안 듣다가 또 성인이 되니까 말을 잘 들어. 똑같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손을 담글 수 없고 똑같은 강물을 풀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똑같은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아요. 복숭아 나무나 감나무, 과실나무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가시나무 키워보면 그 감나무에 똑같은 감이 열린 적이 있어요? 30년, 40년 똑같은 나무에 다 다른 감이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사과가 열려요. 항상 새로운 물이고 항상 새로운 과일이고 항상 새로운 꽃이에요. 나라는 존재도 똑같고 배우자의 존재도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기존에 그 사람에게 집착해도 안 되고 기존에 내 마음과도 집착하면 안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달라.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달라요. 5년 전, 6년 전 제가 고행하던 제 모습과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 존재는 없어. 화면, 영상, 유튜브 안에만 있어요. 1시간 전 분노와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하면 달라요. 오늘 아침에 내 마음과 지금 마음 달라요. 이걸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해요, 이걸.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따라해볼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실체라는 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강물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정된 배우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정된 자식이 없고 고정된 고양이도 없어. 고정된 한강도 없고 고정된 식물원도 없어. 고정된 나무도 없고. 저희가 매년 니카라과 가지만 나무는 똑같은 나무가 있지만 그때 1년 전의 나무와 다른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고정된 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나무라고 착각하지만 이 나무 껍질과 열매, 잎은 다 새롭게 몸을 가리했어요. 강아지들은 털갈이 하듯이 다 달라요. 실체가 없는 걸. 이걸 한 글자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 그래서 바람피는 남편은 그냥 공이에요, 공. 말 안 듣는 자식도 공이고 5년 전, 6년 전 고행하던 저도 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존재가 있다 없다? 없어. 이걸 다른 말로 작자가 없다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작자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한 그 자는 없다는 거예요. 바람핀 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존재. 저도 6년 전에 고행한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작자는 없으나 과보는 있다는 거예요. 인과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입니다. 이게 공의 실체예요. 공의 실체. 공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조건되어져서 원인이 있고 그 과보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 과보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 과보로 말미암아 어떤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 과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게 또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삶에 본인이 관여하지 말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남편을 선택했고 본인이 남편과 이혼을 아직 안 한다고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혼을 안 한 상황에서 가장 내가 현명하게 이 남편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제가 바람피는 남편하고 계속 살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합니다. 저는 거기에 의견을 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채환님, 제가 이혼해야 될까요?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할 필요가 없어, 저는. 어떤 문제였어요? 채환님, 그래도 제가 마음을 내고 기다리고 마음 공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매번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는 대기설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공의 실체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결혼하면서 남편과 오늘의 남편이 달라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바로 공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공의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을 공으로 바라보고 공선생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결과로 흘러간다면. 자, 그리고 남편의 흐름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 이 사람의 말투가 이렇게 변하네?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네? 이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변하네? 강물이 흘러가면 강물을 관찰하듯이 매일 파도가 치지만 똑같은 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파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 파도 예쁘다 하고 다음 파도 그 파도 또 일어나야 돼.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때 남편이 괜찮았는데 그때 남편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물을 잡을 수 없어요. 똑같은 남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는 없어요. 이 남편의 한 행동의 과부만 있을 뿐이에요. 그 과부에 본인의 과부까지 섞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건 남편이 오롯이 느끼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과부니까. 거기에 자식들까지 연결시키지 마요. 그건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엄마가 중심을 잡으면 자식들의 상처도 줄어들어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딱 한 가지. 흐르는 강물을, 똑같은 강물을 잡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강물을 담을 수 없다. 이 강물이 영원해야 돼. 이 강물과 똑같아야 돼. 그 사람은 변하지 말았어야 돼. 그 사람은 신혼 때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줬어야 돼.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을 올가매는 집착의 덫입니다. 그게 지금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금 질문자 선생님은 덫인 줄 알아.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화나면 나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먼저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불행하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감정의 문제다라고 보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정 알아차리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또 옛날 남편과 지금의 남편을 붙잡고 있구나. 이 무거운 기억들과 아픈 감정들을 내가 끌어오고 있구나. 그것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오해를 내가 했구나. 이런 오해가 고통의 감옥을 만들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구나.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아. 남편도 멈추지 않아. 남편도 변화할 뿐이야. 채환님, 그러면 남편이 바뀌면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오면 어떻게 마음 내야 될까요?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관조하시라는 거예요.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의지도 내지 마요.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야 또다시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 또는 유희에 본인이 들뜨지 않아요. 강물을 그냥 바라봐요. 강물 보면서 좋다 나쁘다 하지 않잖아. 파도 보면서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아. 그냥 보고 있는 거야. 파도는 매 순간 일어나고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가니까 기쁨도 슬픔도 희노애락 모든 것들도 그냥 흘러가는 파도와 물결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움켜쥐었던 이 감정, 남편에 대한 감정을 탁 놔버려요. 놔버려 그냥. 한 존재로 봐. 놔버리고 그냥 강물에 흘려보내버려요. 자유롭게 흐르면 살아 그러면 이렇게 마음 내버려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펼쳐져요.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파도일 뿐이야. 조금 큰 파도야. 나는 큰 심해인데 큰 바다인데 이 정도 파도 가지고 내가 왜 흔들려? 당신이 얼마나 큰 심해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인데 이런 파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을 딱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댓글 한번 볼까요? 인과를 피하는 길은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는 것. 분별이 사라지면 인과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머물게 됩니다. 나는 심해, 깊은 바다.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인과는 다만 파도일 뿐.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 남편을 관찰하면서 재밌게 사는 것. 이 모든 게 의미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도에 집착하지 말아요. 강물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은 깊은 심해이고 강물 그 자체인데요. 물결 하나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한낱 그저 감정 나불행일 뿐이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 그때의 남편과 오늘의 남편도 다르고 그때의 자식과 지금의 자식도 다르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갈 뿐 나는 파도에 얽매이지 않고 강물의 물결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가 곧 강물이고 내가 곧 심해이니 어떤 고난과 역경도 마주하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수행자입니다.